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존중 13주차 강의가 됐네요. 13번째 강의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안내를 드렸듯이 성소수자와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소수자.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을 갖다 분류를 할 때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경우 남성 혹은 여성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분류를 갖다 이제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남성 여성만 존재를 할까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또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는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 상담가로 일하며 성전 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 중간 정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해외에서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이분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아직도 이제 강한 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성 또는 남성 이것이 생물학적 또는 이 심리적, 사회학적, 정신학적 측면에서의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을 갖다 추구하는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소수자란 우리가 성소수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딱 어떻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란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서로 다른 성의 어떤 끌림이라든가 감정을 갖는 것이죠. 좋아하는 감정을. 또는 시스젠더의 경우도 서로 다른 그런 이제 성에 대한 그 인물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와 비교되는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또 신체 등을 지니니, 즉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몸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성을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 반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적인 어떤 취향, 행동,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또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동성애자 그리고 양성애자.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에게도 호감을 갖다 갖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트랜스젠더, 간성, 젠더 퀴어, 그리고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성소수자는 조금 더 풀어보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포괄적인 그런 용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요거하고 유사하게 사용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표현은 이렇게 하되 그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성소수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LGBT. L은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끼리의 어떤 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성들 간의 동성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즈비언. 또 게이. 게이의 경우는 이제 남성들끼리의 동성애자. 양성애자죠. 바이섹슈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T는 트랜스젠더. 몸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성성을 추구하면서 아예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들도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다라든가, 또 그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를 함께 일컫기 때문에 보통은 성소수자 이야기할 때 LGBT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최근 21세기 들어서는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이라든가 성적 지향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퀘스천, 내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Q,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인 이런 경우는 인터섹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적인 그런 어떤 생물학적 그 형태, 그리고 여성적인 생물학적 형태를 갖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한 몸이 인터섹슈얼, 그리고 무성애자 어섹슈얼. 그래서 요것들 갖다 이제 더하면은 LGBT에 더해서 QIA까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이외에 또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이 남태평양 이런 데 또 색다른 존재가 있어요. 인도나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히즈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성 역할을 갖다 하는 부분이 있고,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파파피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삶을 갖다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소수자가 LGBT, QIA,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서남아시아, 남태평양의 그런 이제 존재들까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참 뭔가 조금 잘 안 넘어가네요. 먼저 동성애. 동성애란 혹은 동성애자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이런 의미는 homosexu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 같은 성별, 같은 성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 간의 감정적이거나 또는 성적 끌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현상을 동성애, 동성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게이는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 레즈비언의 경우에는 여성들 간의 동성애자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고 있죠. 먼저 레즈비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즈비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동성애자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이라든가 연애 감정 또는 어떤 호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를 갖다 의미하고요. 성적 지형과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 또는 어떤 성적 행위
이러한 부분들도 동성에게 더 끌림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지향 부분들도 동성에게 더 성적인 그런 어떤 지향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과거의 명화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동성들 간의 어떤 사랑의 행위, 이러한 부분들 갖다 이제 묘사한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레즈비언이 이런 데 비해서 같은 동성애라고 하더라도, 예, 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이,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는 게이라는 표현이죠. 게이는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우리가 보통 게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래 게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쾌활한 또는 즐거운 이런 의미로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동성애자들, 예, 동성애자들 간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왜 문제냐, 좀 더 즐겁고 쾌활하고 우리는 밝은 그러한 생활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게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 삶을 갖다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는 이제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 이 게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홍석천, 그쵸? 예, 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랄까 성소수자의 축제 뭐 이런데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정체성을 갖다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예. 이러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존재로 트랜스젠더. 예.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예, 사회적 성 그리고 생물학적 성, 예, 생물학적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그런 성적 정체성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트랜스라는 거예요.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이런 의미거든요. 반대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젠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회적 성 또는 심리학적 어떤 감정적 성을 젠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물학적 성을 보통 이제 섹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어로. 예,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 성별의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갖다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갈망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러한 자기의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도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만 트랜스젠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떤 감정적, 심리적, 이성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트랜스젠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랜스젠더 중에는 누구요? 예, 하리수 씨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생을 마감했지만, 예, 변희수 하사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양성애, 양성애의 경우에는 bisexua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또는 이성에 대한 끌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해서도 끌리고 동성에 대해서도 어떤 성적 끌림이라든가 그런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양성애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향한 정서적이고 성적 끌림을 갖다가 동시에 같은 성, 서로 다른 성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인간의 끌림이 남자와 여자를 향한 정서적 또는 성적 감정을 갖다가, 예,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성 또는 동성 여기에 동시에 모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양성애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존재로 우리가 이제 간성, 아까 말씀드렸었던 간성이에요. 간성은 intersex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성의 경우에는요, 생물학에서는 우리 이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암수, 땀몸. 예. 보통 이제 식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식물 한 줄기에는 거기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식물들도 반드시 같은 하나의 줄기에 암수가 같이 붙어 있나요? 암나무, 순나무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암나무, 순나무가 완전히 다른 거. 우리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은행나무가 대표적이에요. 암나무만 열매를 열리지 순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수정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행나무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주목도 그렇습니다. 주목. 또 암나무, 순나무가 같이 이제 같은 몸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가 암꽃을 피는 거하고 수꽃을 피는 건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가루가 날려서 자기 밑에 쪽에 거기에 수분이 되도록. 옥수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암술과 수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암수 딴몸인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죠? 남자 여자 분명히 달라.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생물학적인 그런 이제 성기의 모습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갖다 우리가 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색체 1, 2차 성징이 남녀의 중간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유형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바로 이러한 간성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 중에도 간성인 그런 존재가 있고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벨기에의 유명한 모델인데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해서 바로 이런 간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 영상 보시고 같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까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여성 아니면 남성이란 전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할 때도 주저함이 없죠.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 패션 모델 한느 가비 오딜르. 오딜르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터섹스라고 고백했습니다. So I'm intersex. I don't think being intersex is that bad. It's just more what happens when they try to box us into a certain female male position. 지수 씨는 25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성 성기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일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남자 성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해가지고 살아왔었고요. 2차 성징 있을 때도 목소리가 바뀌지도 않았고 이제 생리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맹같은 거. 지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진상 반음양이란 인터섹스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여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기뻤었어요. 이제 남과 다른 몸 그리고 남과 달랐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성보완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바꿨고 성별도 다 바꿨고. 원래 여성의 난자엔 X 염색체, 남성의 정자엔 X 염색체만 있거나 Y 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여성 생식기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남성 생식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Y 염색체엔 남성 생식기를 발달하게 하는 SRY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간혹 XX 염색체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염색체상 XX로 여성이지만 SRY 유전자의 영향으로 남성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기 같은 신체적 특징이나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등 성구별 요소의 발현 정도가 전형적인 여성, 남성과는 다른 사람을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분할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염색체도 정상이고 유전자도 정상이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별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인터섹스는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성별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보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했고 독일도 앞으로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섹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터섹스의 정확한 수는 물론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저처럼 완전히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게 반성이라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같은 인간이고 그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하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성기 교정 수술 같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수술을 강제로 받지 않기, 인터섹스 인권 운동의 주안점이거든요. 이들이 고정된 성별 이분법에 차별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영상 보셨듯이 이제는 우리 사람들도 사실 엄밀하게 남성 혹은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나의 의도에 의해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따라 해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여권에 남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표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발급할 때 그런 남녀 표시가 없는 그런 이제 여권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같이 영상 보실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각에는 성소수자들이 속속 등용됐습니다. 지난해 백인 오바마로 불리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바이든 당선 뒤 교통장관에 임명된 피트 부티지지가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입양해 한 달여간 육아휴가를 다녀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m blessed to be able to experience that, as an employee, being able to have the flexibility to take care of our newborn children. Why the president has proposed paid family leave for all Americans. 최근엔 성전환을 한 의사 출신 레이첼 러빈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사성장군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대국민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여권을 누가 처음으로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발급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I get to be me, every sense of the word. It's an exciting moment for me now. I get to go places and say, yes, this is who I am. 국무부는 그간 미국인이 출생신고 시와 다른 성별로 여권을 신청할 때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국무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등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성소수자 살펴봤는데요. 성소수자를 일컫는 또 다른 그 표현,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퀴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퀴어.
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냐면, 본래 이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처럼 이상한, 예, 또는 색다른, 독특한, 뭐 특별한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성소수자인, 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LGBT였었죠. 예, 이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성소수자를 갖다 이제 의미하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퀴어, 즉 성소수자들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1년에 한 번씩 꼭 열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사실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말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퀴어 축제가 있었었죠.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주년을 맞은 축제를 기념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구호와 함께 커다란 무지개 깃발이 광장을 물들입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처럼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가자는 마음. 20회 동안 축제를 지켜온 원동력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중장년층 참가자부터 축제와 같은 해에 태어난 20살 시민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랑은 사실은 스피커에 들어서 이해도 빼고 이거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이 편견을 광장 안에 모인 참가자만 주차증 추산 연인원 8만 명. 20년 전 50여 명이 모였던 거리 행진은 이제 수만 명이 함께 도심을 걷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서울 키워드 시대가 개최되어 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한국 사회 자체가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소멸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리한 요구처럼 매겨지는 현실이지만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다시 모이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된 축제가 올해로 20년을 맞긴 것, 성소수자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이게 최고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먼저. 네, 이제 2017년 당시에 그때 이제 영상이었었는데요. 올해도 아주 소규모지만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됐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예, 유행 중이기 때문에, 예, 있었다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제 퀘스처너라고 하는 부분도 성소수자의 일부였었다고 했죠.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성,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예, 스스로 내가 나의 존재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경우를 갖다 우리가 퀘스처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경우에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퀘스처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요. 또 무성애, 예, 무성애의 경우에는 나의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것. 그러한 이제 존재인 것이죠.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성애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성의 결여, 예, 성적인 어떤 이제 그런 감정에 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요 존재 이외에도 우리가 가끔 이러네요. 예. 또 젠더 퀴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제 젠더 퀴어. 예. 이 젠더 퀴어는 젠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보통
남성과 여성을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제 이분법적인 성별의 구분. 이것이 이제 젠더 바이너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젠더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념의 성 또는 심리적, 감정적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제 젠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을 갖다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섹스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이런 것들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젠더 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젠더 퀴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유형이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참 성소수자의 용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정의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드로진의 경우에는 양성성이라고도 하고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남성을 부를 때는 형이라고 부르지만 오빠라고 부르지만 남성이 남성을 부를 때는 윗사람을 부를 때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언니, 누나. 부르는 명칭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적 역할의 어떤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관해서 그거조차도 없애자, 인정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안드로진이고요. 요거 이외에도 또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제3의 성이 있어요. 제3의 성은 남성, 여성과 다른 세 번째 젠더를 갖다 이제 뜻하는 거고요. 주로 남서태평양에 또 남태평양 이런데 뉴질랜드, 남아시아 이런데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이에요. 히즈라라든가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쿠에베도체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남태평양이라든가 이런데 파파피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갖다 이제 제3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제3의 성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히즈라예요. 예. 히즈라가 바로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남성인 듯한데 어떤 여성적인 정체성 또 생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갖다 우리가 히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파파피네의 경우가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사를 갖다가 여성들이 주로 하는 가사를 갖다가 남성인데 그런 이제 그 성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여기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카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태국의 경우 이제 이런 성소수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성전환자들 이런 경우를 갖다 이제 카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성전환자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게이를 갖다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을 해서 여성처럼 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 제3의 성 중에서 남태평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파파피네를 포함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In fact, there are other cultures that do not follow our Western notion of the binary. To learn more about that, I met up with Dr. Paul Vassie, an anthropologist who's been doing research in Samoa for the last 10 years.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studying how gender is seen really around the world? The cultures I study are unique from a Western perspective because they recognize more than two genders. So there are people in these societies that are neither men nor are they women. They're something else.
In Samoa, for example, there are feminine same-sex attracted males that are not men and they're not women. They're called fa'afine, which means in the manner of a woman. Are they men, well, not men, but anatomically men, and externally sort of something else? I'm really struggling here, aren't I? Yeah. Well, that's normal. I mean, these are kind of complicated concepts when you start mixing and matching all these different identity variants, categories and gender variants. Exactly. They certainly look highly feminine. From our cultural perspective, we would identify them as transgender, but that's not really a word that exists in those cultures. In these cultures, the individuals aren't recognized as men or women. They're a third alternative altogether. How are these individuals treated? Are they tolerated? Are they celebrated? What's striking for any Westerner is how fully integrated these people are in the society. So you go out and you are going to see these people in the market. You go to a restaurant, your server could be a fa'afine. In Samoa, the prime minister is the patron of the Fa'afine Association, which gives you some idea of how accepted they are.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as a fa'afine. Most of the family over here in Samoa, they have at least 1 or 2 fa'afine in the family. My family is about 7 or more. We still see some younger ones coming up. And nobody can stop it. My research shows time and time again how important the fa'afine are for the family. That important role they play in terms of sustaining and taking care of the family couldn't be carried out if they were tossed aside. But Samoa isn't the only place to recognize a third gender. In India, the Hijra have been a part of society for thousands of years and are legally recognized as a third sex by the government. And in Mexico, you'll find the Muxe from the southern state of Oaxaca. The Muxe aren't just acknowledged, but highly revered and even celebrated with a yearly festival. And there's evidence that this isn't just a modern construct, but an ancient truth. In the Talmud, sacred Jewish text dating back thousands of years, there are not just 2 genders. So there are 6 genders in classical Jewish text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se genders are, but they we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ith gender. To me, it shows that we were there. You know, there were people that were beyond male and female. And it also shows that they had a system that was clearly not binary.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you're witnessing through the Western world when it comes to gender? I mean, I've been so blessed, so lucky to get to spend so much of my life in these other cultures where transgender individuals are so socially unproblematic. And that is the pathway down which we should go. When you integrate people into the society, the family ends up benefiting and the society as a whole ends up benefiting.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양한 유형으로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꽤 경과해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